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소설 두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제가 유튜브 처음에 시작할 때 쇼츠만 올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소개한 책들이긴 해요.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짧게 소개할 책들이 아니거든요. 제 책장에는 제가 사랑하는 소설들이 무지하게 많지만 이 두 권은 또 그 중에서 탑에 들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 책들을 다시 재독을 했는데 다시 읽어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사실 이 두 책 다 유명한 책이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이 책입니다. 문목화 장편소설 돌이킬 수 있는 이에요. 이 책이 그 책 표지만 보시면 굉장히 좀 청량하잖아요. 청춘 이야기일 것 같고. 근데 이 소설의 장르는 SF 판타지 느와르 액션 소설이에요. 대단하죠? 네. 이 돌이킬 수 있는 이 소설은 12년 전에 한 도시에 거대 싱크홀이 발생해요. 한 도시가 통째로 땅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이로 인해서 사망자는 약 43,700명이 발생을 했고, 심각한 상황에 국가는 싱크홀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할 생각조차 안 했고, 생존자들은 다른 도시로 뿔뿔이 흩어졌고, 그 도시는 폐쇄가 돼요. 도시는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됐고요. 사람들은 이곳을 산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유령 도시로 기억이 된 채 복구도 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곳의 난민이었던 윤설이는 신입수사관으로 경찰서에 입사를 하게 돼요. 거기서 서영우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거든요. 서영우를 만나서 윤설이는 비공식 작전에 투입이 돼요. 비공식 작전은 정여준 암살작전. 투입된 곳은 싱크홀이 있는 유령 도시예요. 그곳으로 들어가서 정여준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윤설이는 이 작전으로 인해서 그 끔찍한 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산성으로 들어간 윤설이는 정여준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 위로 아파트가 날아가요. 그리고 굉음이 들리죠. 그래서 그 굉음이 들린 곳으로 향해 가던 윤설이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을 해요. 그런데 이 유령 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저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윤설이가 너무 궁금했지만 그래도 먼저 일단 표적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다가 한 숲에서 정여준을 발견하죠. 그리고 이 숲에서 윤설이는 쓰러져요. 윤설이는 정여준을 죽일 수 있을까요? 이 유령 도시에는 비밀이 있어요. 싱크홀에 빠졌던 사람들 중에는 생존자가 있고 그 생존자들은 어떤 물질에 의해서 초능력을 얻게 돼요. 멈추는 힘을 가진 정지자, 터트리거나 부수는 힘을 가진 파쇄자, 되돌리는 힘을 가진 복원자. 이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존했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걸 목도하게 된 윤설이는 어떻게 되는지가 이 소설에서 펼쳐지죠. 이 소설은 진짜 반전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요. 배신이 끊임이 없습니다.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의 서사가 또 미쳤어요. 네. 영화 한 편 뚝딱 나옵니다. 제가 이 책을 지금 3번째 재독하는 건데 전혀 지겹지가 않고, 아니 이런 장면이 있었다고 하면서 또 새로운 걸 발견을 했어요. 후반부는 조금 안타깝고 결말은 살짝 답답하긴 한데 재미가 없어서 답답한 게 아니고 상황이 그러합니다. 네, 이런 SF, 판타지, 느와르, 액션 장르 좋아하시면 이 책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거든요. 네, 돌이킬 수 있는 입니다. 제목도 진짜 찰떡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TJ 클룬 장편소설 벼랑이의 집이에요.
이 책은 정말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그런 소설이에요. 정말 찐 판타지 소설이거든요. 판타지 그 자체인 그런 소설이에요. 이 책을 지금 제가 몇 번을 제독하는지 모르겠어요. 10번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요. 이 소설은 라이너스 베이커라는 인물이 있어요. 라이너스 베이커는 얼마 전에 40살이 되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작은 집 한 채, 까칠한 고양이 칼리오페, 그리고 고혈압, 자꾸만 불어나는 허리 사이즈 밖에 없어요. 헤르메스 웨이 86번지에서 살고 있는데, 이 도시는 거의 매일 비가 내렸고 항상 어둡고 우중충해요. 그리고 라이너스는 디코미라는 회사에서 마법 아동 관리 부서에서 사례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마법 아동들이 있는 고아원에 방문을 해서 요즘은 보육원이라고 하던데 책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고아원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마법 아동들이 있는 고아원에 방문을 해서 그 마법 아동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관리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서에다가 쓰고 회사에 제출을 해요. 이런 일을 라이너스는 하고 있고, 이 일을 할 때 절대 지켜야 할 규칙은 마법 아동들과 애착을 형성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람과 마법을 가진 이들이 살고 있고, 사람들은 마법을 가진 이들을 배척하고 혐오하면서 살고 있고, 디코미는 마법을 가진 이들을 따로 관리하는 그런 회사인 거예요. 그러다가 라이너스는 디코미 최고위 경영진 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아요. 라이너스는 의아하죠? 본인은 어디서든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회사에서는 더더욱 존재감이 없고 인정받지를 못해요. 동료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라이너스는 늘 외로워요. 처절하게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그인데 갑자기 최고위 경영진 회의에 참석하라니까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회의에 참석한 라이너스는 최고위 경영자 4명을 만나요. 그리고 4급 기밀사안을 전달받아요. 4급 기밀은 기밀 중에서도 최고 등급이거든요. 한 고아원을 방문해서 최상의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그런 업무를 전달을 받아요. 이곳에서는 6명의 아이들과 원장이 있고, 이 6명의 아이들은 지금까지 본 마법 아동들과는 다르다고 말해요. 그리고 고아원 원장은 아서 파르나서스라는 사람이고, 아동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아원에서 한 달을 생활을 해야 하고, 거기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 그런 업무인 거예요. 이곳에 라이너스가 선택이 된 이유는 기밀을 잘 지킨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고 혼자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곳은 한 섬에 따로 위치해 있고 다음날 바로 출발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라이너스는 기차를 타고 출장지로 향해요. 그곳은 마르시아스라는 곳이에요. 라이너스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2 정거장을 남겨두고 창밖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푸르디 푸른 바다를 발견을 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다예요. 하지만 늘 보고 싶었던 바다를 본 거예요. 그거를 보다 보니까 이제 마르시아스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의자에 앉아서 회사에서 기차에서 내리면 확인하라고 했던 서류를 확인을 하게 돼요. 그 안에는 이 섬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아동을 살펴보죠. 이름은 루시, 종족 분류는 적그리스도, 악마예요. 라이너스는 그대로 기절해요. 이 섬에서 그 아동들이 살고 있는 집은 이 책 표지처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벼랑이에 있어요. 섬에서 라이너스는
아서 조이, 그리고 마법 아동 6명, 루시, 탈리아, 피, 시어도어, 천시, 셀을 만나요. 그러면서 라이너스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이들과 관계를 맺는지, 이 아동들은 우리랑은 정말 다른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의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시선과 적대감 가득한 행동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담겨 있어요. 이 책에는 환상 같은 우정, 사랑, 연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가족은 무엇인지, 가족은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진정한 가족의 의미, 사랑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 425페이지에 집이란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이 소설에서 담아내고자 한 게 집이란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곳, 이 문장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소설에 그 퀴어적인 요소도 있긴 한데 중요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읽는데 크게 부담이 없으실 거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아동들 중에 저의 최애아이는 탈리아거든요. 너무 귀엽습니다. 마지막에 라이너스와 탈리아가 재회하는 장면은 10번을 넘게 읽어도 제 눈물 버튼이에요. 네.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찐 판타지 좋아하시고 사랑스러운 이야기 원하시면 벼랑이의 집 추천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아끼는 책 2권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벼랑이의 집. 둘 다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